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맹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2장 우리 ISLM 모형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IS 곡선을 직접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줄에 균형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ISLM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디딤돌이며 ISLM 모형은 총수요 곡선을 설명하는 기초가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AD, AS 모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분석을 할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AD 곡선을 어떻게 도출할 겁니까? 라고 하면 IS와 LM 곡선 요걸 가지고 도출할 겁니다. 근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IS식 있잖아요. 요 IS식을 도출하는 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케인즈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모형, 균형국민소득 관련된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균형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거를 보려고 해요. 자, 우선 거기 한번 보시면 앞에서는 균형국민소득에서는요, 투자가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Y는 C는 이제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I, G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I가 고정되어 있고 G도 고정되어 있고 T도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하는 거는 뭐만 변화하냐면 Y만 이제 결정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모형이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균형국민소득 요 식에서 약간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요, 투자에다가 변형을 주도록 할 겁니다. 왜? 투자에다 어떻게? 투자를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투자가 외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로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거시경제 논리 중에 하나가 계획된 투자가 이자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볼 건데,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자율에 영향 받는데 이자율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금을 빌릴 거 아니야?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금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자율은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와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비용을 의미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쓸게요. R이 올라가는 걸로 할게. R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투자는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밑에 그림 있죠? 12-7 그림. 그거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거대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케인즈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변수는 거기 보시면 Y 하나밖에 얻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살짝 뼈대만 그립시다. 네. 자, 그 다음에 Y랑 밑에 관련된 거 표현을 하려고 여기다 밑에 표현이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Y축이 하나 있죠. 그 Y축은 여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축에다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 R과 관련된 건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여기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R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R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요게 R 관련된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투자 곡선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하나씩 볼게요. 번호 동그라미 1번 찾아볼까요? 이자율이 원래 이제 어떤 균형에서 얘기할게. R0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0에서. 하나의 R0점을 찾아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여기 균형 국민소득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이자율이 R 거기에 원이네. 원. 여기 균형점. 거기 뭐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2, 1 이렇게 할게요. 그때 여기에 이제 R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균형 국민소득도 여기 E1이라 할게요. 그래서 여기 Y1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 보시면 계획된 지출이 C, I가 얼마라고요? 저기 있는 R1, G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자율이 R1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하는 거 보이십니까? 투자가 감소했어요. 투자가 감소했어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투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R1의 이자율 하에서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여기 2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I1, I2 요걸 따라서 투자는 감소합니다. E2. 오케이? 자, 투자가 감소하니까 얘가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서 투자 감소하니까 얘가 좀 잘못 그렸죠. 그래서 C 더하기 R2 플러스 G 이렇게 됩니다. 균형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2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 대응되는 점이 점점점점점. 아니, 우리 재화 용역의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E1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E1. E2에 해당하는 게 저기 E2, R2일 때 여기 Y2가 되는 거야. Y1이고 Y2가 되는 거야. 그래서 E2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IS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시면 1번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2번 계획된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곡선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계획된 투자가 감소하니까 투자가 줄어들어서 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 자, 국민소득 감소합니다. 4번. 감소한 국민소득, 이자율 올라간 거, 감소한 국민소득 같이 두 개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우하향하는 IS 곡선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과 소득과의 요 관계,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렇게 IS 곡선은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맛깔나게 좀 우리가 도출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한 식을 통해서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접 한번 도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C. 우리의 관심사는 이자율이니까 요 이자율에 초점 맞춰서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갔어. 투자가 감소해. 그럼 이쪽이 밑으로 내려앉았잖아. 이 꼴이 되기 위해서는 Y가 감소해야죠. 이해되시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려면 이 꼴이 성립해야 되는데 R이 올라가면 Y는 감소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IS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는가? 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볼까요? 자, 여기에다 한번 볼게요. 재정정책은 3번이라 합시다. 앞에 게 2번.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조세를 감소시키는 그런 게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IS 곡선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볼 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봤을 때 Y는 C, I 여기 이자율이지 G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G가 고정돼 있잖아. 여기 C가 이제 또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할 때 조세니까 조세도 여기 들어가요. 근데 G만 우선 잘 하시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여기 이자율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Y, 요거 두 개 간의 관계가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고. 요거의 관계가 IS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거나 Y가 변하면 IS 곡선 상해 이동이니까 곡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요. Y가 되고 이자율 우하향하는 IS 곡선 약간 직선으로 표현합시다. 이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 할게. 자, 그러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Y1, R1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가 증가했을 때 미치는 효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증가했을 때 만약에 R이 R1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시 그래프 보는 연습이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바로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G가 증가했어. 그럼 Y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Y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걸 우리가 1번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면 아니 정부 지출 증가했을 때 이자율은 R1으로 고정돼 있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IS가 우측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을 한번 볼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이번에는 1번 시각에서 보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야. 눈을 가지고 이렇게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IS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Y가 고정됐다라고 할게요. Y가 Y1으로 고정시.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을 가지고 이렇게 2번 시각으로 Y가 고정돼 있을 때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그걸 균형으로 달성해주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상방 이동 핑크 색깔이 되고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하방 이동 상방 하방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Y가 나는 안 움직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살짝 볼게. Y1이 고정돼 있어. 이꼴이 성립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R이고 여기 G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색깔을 뭐로 해야 되나?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할게. 얘가 고정이라며.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자율이 조정해가지고 뭔가를 균형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투자가 감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투자가 감소합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고정시 R은 상승하게 됩니다. R이 상승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IS는 이렇게 상방이동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346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자율이 고정됐을 때 정부 지출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했잖아. 주어진 이자율 하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니까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이동한 거는요. 우리가 똑같은 그래프를 밑에서 바라보고 설명하게 되면 상방으로 이동했다랑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으로 한번 가보시면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부 구매와 G와 T 두 번째 줄 조세가 일정하다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 구매를 증가시키거나 그래서 G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텍스를 깎아주거나 이게 바로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소득은 증가한다고 이자율은 가만히 있을 때 우측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정부 구매가 증가했을 때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IS가 바깥쪽이 우측입니다. 상방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텍스를 증가시키면 IS가 좌측 하방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밑에 요약하면 나와 있는데 그게 결론입니다. IS 곡선은 재와 용역 시장의 균형인데 이자율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IS 곡선은요. 일정하게 주어진 재정 정책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그러면 수요, 지출이 증가하는 거잖아. 정부 구매가 증가하거나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소비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는 CIG 이쪽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곡선 재화 시장의 균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절에 해당하는 화폐 시장의 균형, LM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